네, 어제였죠.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무려 90% 이상이다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백신 개발 한 단계 앞으로 지금 다가온 겁니다. 코로나19 공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며 각 산업계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터라 이번 소식은 본격적 회복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이 경제 현황,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 산업계별 대처 현황, 또 코로나 종식 이후에 산업 전반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일단은 백신 개발에 대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소식부터 잠깐 들려주시죠. 네, 먼저 화이자 백신 개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라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좀 살펴보면요. 3상의 임상실험 참가자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94명의 결과를 분석한 견인데요.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 90%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중간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어서 뭐 어떻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이 90%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로 좀 유의미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독감이 40%에서 50%의 예방률을 보입니다. 한 두 배 이상의 지금 효과를 보인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유의미한 결과다 이런 평가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화이자 3상 실험은 지난 7월에 좀 시작이 됐고 총 164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화이자는 백신이 안전한지 이런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하고 나서 이달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 미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심각한 안전 우려는 관철되지 않았다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좀 궁금하실 만한 게 바로 접종 분량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 이걸 텐데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1,500만에서 2,0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제조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이런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13억 회 투여분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와 과학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화이자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이 좀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 정부도 당연히 좀 기쁜 소식을 표하고 있죠. 반가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화이자를 비롯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방 중인 세계 기업들이 임상 3상에 진입해서 평가가 나오는 것은 고무적 이렇게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연구 결과는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는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런 백신 기업들과 개별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이런 개별 협상을 통해서 전 국민의 60%, 그러니까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루빨리 좀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단 산업계 같은 경우가 특히나 기대감이 큰 게 그동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기대감은 어떤지 하나씩 그래서 짚어볼까 하는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현재 상황 사실 코로나19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가 많이 위축되면서 그야말로 좀 경제는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산업계 전반이 사실 말 그대로 고사 위기까지 내몰렸다는 평가가 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좀 철저한 방역 체계 그리고 뭐 대응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확진자나 좀 피해 상황이 좀 덜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으로 경제 자체가 좀 빠르게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수치를 좀 살펴볼게요. 최근 3분기 들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수출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올해 월간 수출의 경우는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7.6% 증가로 좀 돌아섰고 물론 10월에는 소폭 줄긴 했어요. 그래도 이달 들어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전년에 대비해서 20.1%가 늘었습니다. 이게 물론 조업 일수를 반영한 수치로 이제
환산을 해도 일평년 수출액은 12.1%가 는 거니까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이제 이런 수치가 좀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주요국의 경기 회복들에 좀 힘입어서 화물 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6일 전주 대비 134.57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만의 운임 수준이 운임 요금 자체가 이게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글로벌 선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컨테이너선 공급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이런 주요국들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화물 수요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선사들의 발주가 증가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렇게 좀 3사로 불리고 있죠. 조선업계 수주 증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걸 좀 뒷받칠 만한 수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에 무려 3분의 2 이상을 수주하면서 중국을 제쳤습니다. 4개월 연속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영국의 조선해운시장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요. 한국은 10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무려 69%를 수주했습니다. 중국과의 누계 수주 실적 차이도 6월 말에는 사실 39%가 좀 벌어져 있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는 12%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화물 물동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실 올해 좀 조선업계는 좀 심각할 만큼 수주 가뭄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최근 어떤 자료를 좀 발표를 했냐. 해운조선업 2021년도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 예상되는 글로벌 발주량이 올해 예상 발주량의 한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예. 또 해상으로 이렇게 운임 자체가 좀 올라가면서 미국을 국내 항공사들도 화물 이런 특수를 누릴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기 회복세의 신호탄으로 수입 물동량을 크게 늘렸는데요. 컨테이너선이 이제 해상으로 다니는 컨테이너선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결국 이 화물 운송을 어디로 해야 되냐? 비행기로 날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북미에서 실제로 아시아 항공 노선 항공 운임료를 좀 살펴보면 10월 말에 10kg당 6.2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이게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좀 운송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이제 아무래도 연말은 대형 이벤트들이 좀 기다리고 있고 게다가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바이든이 공약을 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방역과 예방 물품 수입을 좀 늘리겠다. 이걸 좀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때문에 여기다가 그동안 코로나로 좀 억눌려왔던 보복 소비가 좀 연말에 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여기다가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수송도 더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운송 수요는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관광 소비재 쪽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좀 빠르게 저희가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관광업계 중에 면세업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면세점은요. 올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의 경우 전년에 비해 36.4%가 줄었고 지난 9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보따리상이 좀 돌아오고 있는데 중국과의 항공편의 교류도 좀 이뤄지면서 회복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내 월별 매출액이 전년 수준인 2조 원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줄어들면서 면세점과 백화점, 로드숍 매출이 줄면서 오프라인 채널의 매출이 하락한 화장품 업계가 수입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좀 숫자를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과 대비해서 각각 23%, 49%가 줄었습니다. 절반가량,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애경산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44.7% 줄었고 그나마 상황이 좀 낫다라고 하는 LG생명건강 역시 화장품 부분만 좀 떼놓고 보면 매출은 1.5%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7%나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 최근 면세점 매출이 좀 회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연말에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좀 대형 이벤트들이 있어서 화장품 업계 실적은 좀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발걸음이 좀 줄어들면서 극장가는 말 그대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 기지개를 좀 피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CGV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작년과 비교하면 68.8% 줄었고 영업손실은 9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직전 분기와 좀 비교하면 손실폭은 좀 줄어들어서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도 3분기 매출이 67% 줄었고 영업 적자는 440억을 냈는데 그래도 최근에 정부가 새 거리두기 지침을 내면서 좌석 간 뛰어앉기가 좀 해제됐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해외 극장 운영이 다시 재개되면서 실적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산업계도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산업계 대응 방향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 사태, 산업계, 특히 관광업계 전반에는 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먼저 항공사들은 착륙하지 않고 비행만 하는 무착륙 항공 비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목적지 없이 일정 시간 비행만 하다 되도록 하는 상품으로 해외여행 기획 자체가 차단된 가운데 업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입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서 이런 상품을 이용하면 면세품 구입을 좀 허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사상 처음으로 내수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4월 정부가 면세점의 이렇게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서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재고에 한해서 내수 판매를 허용을 시켰습니다. 당초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호텔업계는 코로나 사태에 맞춘 이색 상품들을 좀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25개국, 13개 국가의 호텔끼리 콘셉트를 교환해서 상대 국가의 호텔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내놨습니다. 해외를 가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호텔로 변모해서 간접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한국의 경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이 참여해서 다음 달까지 태국으로 이제 변신을 하고요. 그래서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태국어로 인사를 하고 태국 음식을 선보이고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재택근무제가 코로나로 좀 재택 정착이 되고 실제로 확산이 되면서 재택근무 자체를 상품으로 나눈 호텔도 있습니다. 예. 지난 9월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 기업을 상대로 재택근무를 얼마나 하고 있냐 이런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응답 기업 전체 중에 89%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림의 글래드 호텔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가 필요한 직장인들을 좀 겨냥해서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업무 환경이 조성된 객실에서 오전 8시에 체크인 후에 퇴근 시간인 당일 저녁 7시에 아웃하는 상품으로 이제 업무 중에 간식거리도 제공하고 편하게 이제 안전하게 마스크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실제 이용 고객들 반응 들어보시죠. 일단 혼자 좀 편안하게 안전한 객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제 좀 떨어져서 혼자만의 뭔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호텔에서 취미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앞으로 패키지가 나온다면 이용해 볼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상품은 지난 5월에 첫 출시가 됐는데 실제로 고객들이 좀 반응이 좋으니까 호텔은 올해 8월 재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품도 사실 이달에 종료 예정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반응이 좋다 보니까 상품 판매를 추가로 계속 연장을 한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예.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맞춤 마케팅으로 글래드 호텔의 경우에 패키지 상품만 놓고 보면 전년에 비해 매출 판매량이 약 2배가량 늘었습니다. 호텔 관계자의 좀 기획 의도와 그리고 설명 좀 들어보시죠.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고객분들이 일단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내국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이제 많이 모실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한한 부분도 이 호텔로 출근했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이제 우리끼리 이제 파티할 수 있는 회식할 수 있는 이런 패키지도 객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근에 또 만들었는데 이제 연말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수요가 많아서 문의도 많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은 상황이어서. 예, 빠른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사태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